자, 지적측량 이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지적측량 대상, 지적측량 절차 나왔죠? 두 개가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적부심사.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일단 이렇게 했어요. 자, 말 그대로 이제 자르세요.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말 그대로 지적측량이 잘 됐나 못 됐나를 국가가 심사달라 그 말입니다. 국가가 심사달라. 그래서 절차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일단 요 파트도 흔히 시험에서는 주로 물어보는 게 날짜 물어봐요. 날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날짜 확인하시고, 또 이제 그림 하나 잘 이해해 놓으세요. 보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볼 게 뭔가 하면 이제 여기에요. 현재 이제 보시면, 지적과 파트에서 보시면 나온 게, 여기가 첫 번째가 여기에요. 지방지적위원회. 또 하나가 여기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25회 시험 때 여기가 문제가 두 문제 나왔었어요. 25회 때.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제 보셔야 돼요. 자, 또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지방지적위원회. 요거는 어디에 둔다? 지방에 그러면 안 되지. 어디에 둔다? 요거는 시도에 두는 거. 이렇게 시도에. 그 다음 이제 중앙지적위원회. 요거 어디에 둔다? 요건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고 있다. 또 이제 보세요. 자, 지방지적위원회 기능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럼 이제 지방지적위원회 기능은 뭐다? 딱 하나. 지적측량 적부심사. 딱 하나. 그럼 또 이제 중앙지적위원회 기능 뭐 있다? 여기 있죠?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요 파트는 기억하세요. 중앙지적위원회 여기는 지적 관련되는 최고의 심의 의료기구예요. 얘들은 지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이제 다 판단합니다. 이렇게 같이 확인하세요. 그래서 자 다시요.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고 기능은 뭐가 있다? 딱 하나. 지적측량 적부심사. 자, 또 중앙지적위원회 어디 두고? 국토교통부에. 기능은 뭐가 있다? 묶어서 지적 관련되는 최고의 심의 의료기구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간단한 표현입니다. 보셨고, 자, 책장 한번 볼게요. 보시면, 그 책에서 이제 확인할 게, 자, 169페이지 보세요. 자, 169 하시면, 거기 이제, 자, 위원회에 있습니다. 자, 그 169에서 4번 보시면,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되어 있고요. 종류에서 중앙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럼 이제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구성 보시면, 자,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이에요. 자,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 이렇게. 인원수. 두 번째가 이제, 그 위원장, 부위원장이 법에 쓰여 있어요. 위원장은, 자, 보세요. 자, 국토교통부 지정호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지정호 담당 과장. 이렇게. 위원장, 부위원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나머지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끝에 보시면 D번에서 임기 나와 있죠. 임기를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2년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중앙지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하나 물어봐야죠.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왜 제외해? 위원장, 부위원장? 공무원이죠? 국장과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제외하고 2년.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가서 170페이지. 뭐 다른 내용들은 쓰지 마시고요. 그 끝에서 기능 보세요. 기능. 자, 중앙지적위원회 기능 5가지 쭉 나왔죠. 근데 이렇게 하세요. 이거 외우지 마요. 이렇게 묶으세요. 앞으로 자, 중앙지적위원회 한번 떠올리세요. 지적 관련되는 최고의 심의 의결기구다. 얘들은 지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판단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보시고. 자, 한번 보실래요? A번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자, 지적 동그라미. B번에 지적 측량 기술의 연구 및 개발 보급. 지적 동그라미. 세 번째, 자, 2번에 보시면, C번에 자, 지적 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쭉 아까 나왔죠. 또 D번에 보시면 지적 분야 측량 기술자. 지적 기술자 양성. 그것도 지적. 이렇게. 그 다음 이제 2번에 보시면 지적 기술자 업무 정지 및 처분이나 징계. 그것도 지적.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중앙지적위원회 한번 떠올리세요. 중앙지적위원회 지적 관련되는 최고의 심의 의결기구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끝. 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 자, 지방지적위원회 기능 뭐 딱 하나. 지방은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시면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 순서 나오죠. 그래서 보시고 그 의의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절차 한번 보실래요? 절차. 자, 1번. 자, 1번에서 자, 중간에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에 거쳐 지방정인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적부 심사는 표현하기를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가 간단하게 시도지사를 거쳐 이제 지방지원에 제기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보세요. 여기는 아까 얘기했죠. 지적 측량이 잘 됐나 못했나 심사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적 측량 성과 나왔죠. 결과 당연히 청구서에다가 포함을 해서 제출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그 지적 측량 성과 그걸 확인할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박스 속이 그거예요. 박스 속에 이제 들어온 게 이제 지적 측량 성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측량 결과를 제출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뭐 나머지 절차 파트인데 절차 파트는 그냥 아까 그림에서 쭉 이제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적 측량 파트에서 크게 이제 한 4가지. 첫 번째가 지적 측량 대상, 지적 측량 절차, 또 하나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가장 이제 중요한 3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봤던 게 지적 측량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거. 그거까지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뭐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좋고 그 다음 이제 5장 가시죠. 5장 가시면 자 지적 정리 및 등기 촉탁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가 이제 뭔가 하면요. 지적법 파트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시험 나와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한 3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지역에서 어려운 파트예요. 보시고 여기도 이제 그림 하나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5장이 이제 5장인데 제목이 이제 지적 정리 그랬어요. 자, 한번 또 떠올려보세요. 이제 3장 제목은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이 발생했죠. 내 토지에 표시 바뀌었다. 그 다음 이제 지적 신청을 딱 했어요. 그러면 지적 신청하고 나면 토지가 어떻게 바뀐지 알게 되겠죠?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죠. 여기가 지적 정리예요. 말 그대로 지적 공부를 바꿔달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 파트는 크게 제목이 4개 나와요. 근데 일단 2개 비교할게요.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가 있고요. 지적 공부의 정리. 그럼 이제 요거와 구분되는 게 2번째예요. 2번째가 이제 등록사항의 정정.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시중 책에는 정정 파트 여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토지동 사유에. 요도 토지동 사유가 맞아요. 등록상을 바꿨으니까. 표시 바뀌었죠? 근데 이제 여기 두는 게 공부하시기엔 편리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 지적 정리는 이제 지적 공부를 현실에 맞게 바꿔달라 그 뜻이에요. 여기는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서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가 있고요. 2번째가 등록사항의 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정리와 정정. 근데 이제 양자를 비교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우선 자, 정리와 정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둘 다 똑같은 게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는 뭔가 하면, 공통분모는 둘 다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여기도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이렇게. 이건 똑같아요. 똑같은 이제 요 불일치의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뭔가 하면 등록사항, 지적 공부 정리. 여기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하는데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인 때라고 표현합니다. 후발적 사유인 때 이렇게. 또 여기 보세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예요. 여기는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사유일 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고, 흔히 요거는 이제 흔히 우리 수험생이 별로 잘 안 쓰이고요. 주로 대학교 교재를 쓸 때 주로 쓰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다시 보세요. 정리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일 때. 후발적은 무슨 말? 나중에. 뭔가 하면 처음에는 지적 공부와 현실이 일치했어요. 나중에 후발적 바뀌었더라. 그때가 정리 대상입니다. 또 이제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사유예요. 원시적은 무슨 말? 처음부터. 그렇지. 지적 공부에 처음부터 잘못 적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류해요. 정리와 정정. 이렇게. 다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정리는 자,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후발적이란 말은 나중에예요. 자, 근데 보시고, 그러면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하는데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다?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불일치하는 대상은 2가지지. 2가지. 자, 봐요. 뭔가 하면 우리 이렇게 써요. 자, 토지대장을 딱 그리면 토지대장을 절반을 잘라서 왼쪽은 뭐가 들어왔다?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오른쪽에는 소유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수도 있고 소유자에 관한 것도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세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불일치한다? 이게 뭐예요? 토지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던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 그리고 다시 볼게요. 그러면 토종 사유를 다시 잘라요. 그래서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해면성 말소 이렇게. 그다음 이제 합병이 있고 지목 변경이 있다. 자, 집 하나 보시죠. 그럼 이제 자, 자르세요. 지금 제가요 토지종 사유를 두 개로 잘랐어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해면성 말소. 밑에는 합병과 지목 변경. 토지종 사유를 두 개로 잘랐습니다. 두 개로 나눈 기준은 뭘까요? 자, 토지종 사유를 두 개로 잘랐다. 두 개로 나눈 기준은 뭐? 어렵죠? 위에는 지적 측량을 하는 경우예요. 밑에는 합병, 지적 측량 안 하죠. 대신에 뭐 한다?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그래서 이 두 개는 토지 이동 조사의 대상입니다. 토지 이동 조사. 자, 보세요. 다시요. 그럼 이렇게 분리해서요. 위에는 지적 측량을 했고 밑에는 토지 이동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관청은 이제 보세요. 소관청은 토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지. 그럼 보세요. 토지가 이제 어떻게 바뀐지 알았다. 그 밑에는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정확한 근거 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게 이제 정확한 서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다 보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 토지 표시 바뀌면 그때는 위에서는 지적 신청을 했고 밑에는 토지 동사 했습니다. 그럼 소관청은 이제 토지가 어떻게 바뀐지 알았다. 이때 나오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요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지적 공모 내용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한 가지. 또 여기 보세요. 소유자 정리. 소유자를 바꿔달라. 다시 잘라요. 다시 분리하기를 여기를 다시 잘라서 이제 여기는 소유자는 신규 등록지도 있고 신규 등록지 그 다음 이제 기등록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보세요.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결정은 누가 한다? 신규 등록할 때. 보세요.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 지적 공부가 있어요, 없어요? 공부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적 소관청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또 보세요.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기등록지에서 다시 보세요. 여기가 이제 어려운 사항인데 현재 하나 기억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개의 토지에 장부가 두 개 있어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두 개 있다. 뭔가 하면 이제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똑같은 토지인데 장부가 두 개씩 있어요. 등기부와 대장.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포인트를 따로 잡아줘요. 그래서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중심합니다. 권리관계는.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포인트가 달라요. 다시.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부와 대장으로 장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권리는 뭐가 기준? 권리는 등기부 중심. 토지 표시는 대장. 짜라서 했다.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소유자가 이제 갑에서 자, 을로 바뀌었다. 소유자가. 밑에는 등기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바꿔요?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뭐 먼저? 권리니까 밑에는 등기 먼저.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등기했어요. 그럼 등기소가 이제 등기부를 을 앞으로 등기하고 나서 소관청에다가 야, 대장 소유자 을로 바꿔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려줘야죠. 자, 또 보세요. 대장 소관청도 이제 등기소가 알려주면 그 통지 내용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통지, 요거를 이렇게 불러요. 여기를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 부릅니다. 이렇게. 통지가 오면 통지 따라서 이제 대장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원칙. 한 가지예요. 자, 또 하나고 두 번째. 자,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근데 등기소가 모르고요. 통지를 안 해요. 그럼 등기소 통지 안 하면
이 소관청은 소유자가 을로 바뀌는 거 알아요, 몰라요? 바뀌는 거 몰라요. 그게 보세요. 문제 이거예요. 그러면 자, 등기사 통지 안 합니다. 근데 뭔가 하면 을이 딱 보니까 내가 분명히 소유자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대장을 안 바꿔줘요. 그 을이 딱 가서 야, 내가 소유자거든? 대장 바꿔줘.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신청해도 되지. 등기소가 안 하고 있는 경우니까. 이게 두 번째가 이제 소유자 신청입니다. 이렇게. 소유자 신청. 이렇게. 그럼 또 보세요. 그럼 을이 소관청에 신청을 올 때 그냥 을이 신청을 오면 소관청이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그러면 을이 신청을 올 때는 을은 이제 어떤 서류를 가져오면 될까요? 어떤 서류?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거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때가 이제 등기에 관련되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예요. 또 이제 보세요. 자,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등기소 통지 안 해요. 을도 신청 안 해요. 그럼 둘 다 안 하면 요 소관청은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도 알아요, 몰라요? 바뀌어도 몰라요. 보세요. 몰라요. 자, 근데 이제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장 소관청에서 등기부를 열람했어요. 등기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그랬더니 등기부는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 있고 대장은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어요. 그럼 직권으로 이제 소유자 을로 바꿔주면 돼요, 안 돼요? 바꿔줘도 됩니다. 왜? 권리는 뭐가 기준? 권리는 등기부 기준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소관청의 직권입니다.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경우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소유권 변경사실의 통지 한 가지 이렇게. 두 번째가 이제 소유자 신청. 소관청에 직권이 있다는 거. 이 경우를 자르세요. 이렇게. 그거 보시고 자, 제가 앞으로 이제 요걸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쓸 겁니다. 이제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요걸 쓴 이유가 자, 요 파트가 시험 보러 가시면 지문이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져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자, 소유자 신청으로 기등록지에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X지. 있지. 자, 또. 자, 소유자 신청으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하려 한다. 첨부할 서류는 이렇게 나와요. 서류? 묶어서 등기에 관련되는 서류. 이렇게. 정답은 문제 거꾸로 만들어져요. 자, 또 보실래요? 소관청의 직권으로 기등록지에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면 또 X죠. 이렇게. 정답은 문제 거꾸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구조가 파악이 돼야 돼요. 자, 출제 한번 보시죠. 자, 책에서. 자, 172. 여기 문제 제1절. 지적정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1번에 보시면 지적정리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적정리란 토지동에 따른 토지 표시사항의 변동 또는 토지 소유자의 간한사항의 변동 등 지적사항 발생 발생되는 일체사항을 현황과 일치하도록 그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요. 이게 뭔가 하면 간단히 말해서 지적공부를 바꿔달라. 이게 지적정리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첫 번째. 보시면 지적정리의 내용 되어 있죠. 보시면 1번에 소유자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소유자를 정리하자. 이렇게. 소유자 정리. 보시고 거기서 자, 양을 1번에 이제 등록된 토지의 소유정지요. 등록된 토지. 여기에요. 기등록지.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한답니다. 자, 세 가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보시면 1번에 소유권 변경사실의 통지에 의한 정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권 변경사실의 통지. 자,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관할 등기관서에서 등기관서를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관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가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자에 따라서 정리한다. 외우지 마시고 묶어서 등기에 관련되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등기에 관련되는 서류. 이렇게. 또 이제 2번. 자, 신청 또는 직권 나와 있죠? 여기에요. 자, 신청도 있고 직권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자, 다시 보세요. 자,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포함 여부를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관련에서 조사 확인하였고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자,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전산 정보자료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직권 정리하거나 직권 또는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부합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보세요. 지금 신청도 있고 직권도 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또 어차피 그리고 기등록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니까 여기는 언제나 근거 서류는 뭐다? 근거 서류는 등기에 관련되는 서류. 별도로 외우지는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경우 자르세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소유권 배용사실의 통치. 두 번째가 소유자의 신청. 세 번째가 소관청의 직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보시면 양가 2번에 이제 신규 등록자 돼 있죠? 여기에요. 신규 등록.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아직 아무런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적 소관청 이렇게. 자르세요. 두 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토지동에 따른 지적 정리라고 되어 있죠? 돼 있고, 옆에 한번 가보세요. 1번에 뭐 지번 변경, 2번에 지적 공부 복구, 3번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적분경. 다 묶어놓고 그냥 토지 이동 그러세요. 토지 이동. 이렇게. 토지 이동. 그리고 이제 그 3번 중요해요. 보세요. 자, 지적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체크하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딱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하자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자, 보세요. 토지 표시 바뀌었을 때는 이때는 이거 나와야 돼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표시니까. 그리고 또 소유자를 정리했다. 그때는 뭐다? 그때 묶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그래서 그 3번 지문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다시. 자, 토지 표시 바꿨다. 그때는 뭐 만들어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그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짜세요.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이게 토지 표시인지 소유인지 이렇게 비교. 그래서 보셨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장 가져서 174 제2절에 등록사항 정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등록사항 정정. 다시 보세요. 이 정정은 아까 표현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하는데, 불일치 이유는 원시적. 원시적은 무슨 말? 처음부터. 뭔가 하면 처음부터 지적 공부에다가 토지 표시나 소유자의 가상을 잘못 적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가 정정입니다. 이렇게. 다시 잘라야죠. 이것도 이제 보세요. 경우 비교해요. 자, 정정 대상은 다시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제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 두 번째가 이제 소유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은 이렇게 써요. 첫 번째가 이제 토지 표시죠. 근데 보시면 정정은 원시적입니다. 원시적. 처음부터 대장에 잘못 적었다예요. 그럼 처음부터 대장에다가 누가 잘못 적었다? 누가? 지적 소관청에서. 그러면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당연히 틀리게 적은 애가 바로 적어야지. 첫 번째가 이제 여기가 소관청의 직권이 되는 거예요. 소관청의 직권. 근데 이제 하나, 자, 들어보세요. 자,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한대요. 그럼 뭔가 하면, 자, 소관청에서 지적직 공무원이요, 스스로 바꿔주겠답니다. 스스로. 이런 거 흔해요, 드물어요. 공무원이 스스로 해준다? 흔치 않을걸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게 법률에 9가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9가지가. 근데 이렇게 하세요. 9가지인데,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근데 9가지 외울 수 있는 파트가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소관청의 직권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합니다.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직권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근거 서류가 있는 경우예요. 뭔가 하면 근거 서류가 있으니까 소관청에서 어쩔 수 없이 바꿔준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잠시 후에 다시 찾아볼게요. 이렇게. 다시요.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보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관청이 안 바꿔줘요, 직권으로. 그럼 소유자 딱 가서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야, 바로 조처.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소유자 신청. 이렇게. 소유자 신청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 이렇게 됐고요. 보신다고. 그 다음 또 이제 두 번째. 소유자 정정. 자, 구분합니다. 소유자 정리는 뭔가 하면, 정리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바꿔줘야지. 그러면 소유자 정정은 뭐예요? 소유자 정정. 뭐? 요거는 처음부터 대장에다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잘못 적었더라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못 적었더라. 그때가 이제 소유자를 정정하는 거예요. 다시 두 가지. 여기도 이제 기등기지가 있고 이제 미등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럼 이제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합니다. 근데 여기는 보세요. 자,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이때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돼요. 자, 소유자 신청, 소환식의 직권으로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이때는 어떤 서류를 가져와라. 어떤 서류? 기등기지니까 등기에 관련되는 서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기등기지니까 당연히 기등기지니까 소유자는 아까 뭐가 기준이었어요? 등기부증 기준이지. 그래서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근거 서류는 언제나 등기에 관련되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또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합니다. 미등기지에서. 자, 보세요. 미등기지인데요. 여기는 특이하게도 신청은 되는데 직권은 없습니다. 다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자,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직권이 없어요. 왠가하면 미등기지이기 때문에 국가는 간여하기 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직권이 없어요.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이때는 어떤 서류를 가져와라. 등기부 없죠. X 등기부 안 돼요. 뭐? 어떤 거? 가족관계 증명은. 소유자 이름만 일어나면 정확한 서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고 토지의 표시와 소유와 자르세요. 이렇게.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책에서? 자, 보겠습니다. 174. 자, 의 보시고 거기는 이제 밑에 보시면 정정 절차 1번에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정이라 돼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여기예요.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정. 이렇게. 보세요. 거기서 보시고 일단 거기서는 자, 양가로 2번이 원칙입니다. 양가로 2번. 자, 소유자 신청에 따른 정정으로 체크하세요.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 그 정정은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해당할 수 있는 확정 판결 정보에 의하여야 한다. 체크하세요. 경계 변경. 포인트예요. 뭔가는 자, 소유자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데 이제 자, 경계 변경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 문제 있지. 보세요. 경계가 내 거만 딱 바뀔 수 있어요? 경계가 내 거 바뀌면 어떻게 돼요? 옆에 토지도 따라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경계 변경 요 말이 뜨면 반드시 그 말이 와야 돼요.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를 첨부합니다. 이렇게. 다시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그거 하나 기하세요. 그거 하나. 그리고 1번 지문에 보시면 뭐 딱 박스가 있는데 그건 아직은 빼시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자, 소유자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데 경계 변경이 있더라. 이때는 뭐 가져와라?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인접지 소유자가 제 경계 바뀌는데 승낙서 막 적어줘요? 안 적어주잖아요. 그때 이제 판결 받아봐야죠. 이렇게. 체크하고요. 그 다음 이제 양가 3번에 보시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죠. 여기에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할 때 이렇게 잘라야죠. 기등기지와 미등기지.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등기된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등기지. 자, 3번 1번.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등기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뭐 등기란 말 빼야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똑같아서 이제 등기전산 정보자료에서 정정하여야 한다. 여기 중요한 말이 이게 빠졌어요, 지금. 신청이나 직권, 이렇게.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묶어서 등기에 관련되는 서류,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럼 이제 2번. 미등기지. 정정사항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동그라미. 그럼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 가족관계 사항 증명서에 의해서 정정해야 한다. 체크하세요. 거기에 가족관계 사항 증명서 이렇게 보시고.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하나 적어놓으세요. 직권은 없다. 이렇게. 뭔가 하면 미등기지이기 때문에 국가는 관여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직권 없고요. 신청으로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이때는 어떤 서류? 이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이렇게. 그래서 경호 잘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언제나 정리정정 구분하셔야 돼요. 옆에 가서 이제 2번. 자, 직권에 의한 정정. 여기죠.
직권인데 여기가 토지 표시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서 양가로 1번 자, 직권정정 대상. 자, 지적소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때는 지체 없이 관계소리에 의해서 지적공부의 동상을 정정하여야 한다. 경우가 10가지 쭉 나옵니다. 자, 10개 외우실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자,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세요. 소관청에서 직권을 바꿔주겠다. 이런 거는 흔하다 드물죠. 그리고 직권 정정을 하는 경우니까 이때는 반드시요 문장 속에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어야 돼요. 서류가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몇 개만 이제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1번. 토지 이동 정리개선 내용과 다르게 성된 경우다. 그 1번에서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가 있다. 근거 서류가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소관청이 지금 자기가 쓴 서류예요. 자기가 쓴 서류랑 지적공부가 불차니까 내용은 바꿔주자 말자 당연히 바꿔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2번. 자, 지적됨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에 있지만 잘못된 경우다. 여기는 중요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그 말이 포인트지. 어차피요. 경계를 바꿨는데 면적 변화가 없어요. 면적 변화가 없으니까 바꿔주겠다 그 말입니다. 포인트. 그 다음 이제 3번. 3번은 몇 줄입니까? 3번은 3줄. 얘는요. 시험에 못 나와요. 너무 길어가지고. 시험 쓰지 마요. 그 다음 이제 4번, 9번 똑같죠. 지적공부 작성. 그 다음 5번에 지적, 측량, 성과. 체크하세요. 지적, 측량, 성과. 우리 지난 시간 나왔는데 그러면 지적, 측량, 성과는 누가 만들었어요? 지적, 측량하고 나서 소관청에서 검사 측량하고 그때 나온 게 성과 아니에요. 그러면 지적, 측량, 성과. 이거 소관청이 쓴 서류예요. 그러면 성과와 불을 찬다. 바꿔주자 말자. 당연히 바꿔줘야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질문들이에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더 보면 6번. 자, 지적 측량 족구 심사 또는 제2심사 의결사부로 송부받은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의 동상을 정정을 요한 경우다. 그래서 재심사 의결서 사본 체크하세요. 자, 보세요. 지적위원회에서 나온 재심사 의결서. 의결서 요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지. 국가가 쓴 서류니까. 그럼 바꿔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우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하세요. 근거 서류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0가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고 요 이제 구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이제 읽어보시고 10가지인데 외우려고 맘먹지 마세요. 어차피 외용 파트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하세요. 자, 정리와 정정. 포인트 자꾸 잘랐어요. 토지 표시인지 소유한지. 또요, 표시 소유자 잘랐어요. 그래서 요 구조 적고 보셔야 돼요. 여기도 어차피 문장은 거꾸로 만들어져요. 시험 보러 가면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하세요. 이거 절대로 외우지 마요. 앞으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적어도 한 10번은 볼 거예요. 20번까지 볼 거예요. 20번. 그럼 이거 20번 보고 나면 지겨워서 이제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작전이 그거예요. 지겨워서 외우기. 그러니까 암기에 취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 2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2개 말고 2개 더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요거 나올 거예요. 등기 촉탁이라는 말. 그럼 네 번째가 이제 지적 정리의 통지. 요 2가지도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단골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가 이제 등기 촉탁 나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적 정리의 통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것도 단골 문제예요. 자, 보시고 일단 자, 다시 돌아와서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2개 있다. 뭐와 뭐?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권리는 뭐가 기준? 권리는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포인트가 달라요. 이렇게. 자, 근데 보세요. 그럼요. 그래서 권리 관계는 등기 중심이죠. 토지 표시는 대장 중심이다. 자,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던 거 토지동이 딱 발생했습니다. 토지동. 토지동이 발생하면 그때는 등기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바꿔요. 뭐 먼저? 토지동이란 말은 토지 표시 바뀌었으니까 뭐 먼저? 대장 먼저. 대장을 다 바꿨다. 그러면 대장을 바꿔놓으면 등기소가 토지 표시 바뀐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등기동이 바꿔놔야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거예요. 현재 토지동이 발생하면 토지동 그때는 대장 먼저 바꿔요. 대장을 바꿨다. 등기소가 표시 바뀐 거 모르잖아요. 그때는 대장은 소관청에서 등기소를 알려줘요.
그 토지의 표시받거라 알려줍니다. 요게 등기 촉탁이에요. 촉탁. 그리고 보세요. 자, 뭔가 하면 중요한 표현인데 촉탁이라는 말.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등기법 공부할 거예요. 등기법. 자, 보세요. 그럼 등기는 갑가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가을이 등기를 신청하죠. 그게 뭔가 하면 등기에서 당사자, 갑가을이 신청하는 거는 등기 신청 그래요. 등기 신청. 근데 대장소관청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근데 국가기관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 이거를 촉탁이라고 표현하면 촉탁. 그렇게 나온 말이에요. 다시. 자, 등기에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갑가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가을이 등기를 신청한다. 당사자, 갑가을이 하는 거는 등기 신청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고, 여기서 이제 대장소관청,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했죠. 그래서 국가기관이 하는 거는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촉탁입니다. 이렇게. 크게 묶으세요. 촉탁은 이렇게 해요. 묶어서 토지이동 발사하면 등기 촉탁을 합니다. 토지이동 발사하면 등기 촉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신규 등록은 촉탁을 안 해요. 신규 등록은 안 한다. 또 봐야죠. 그러면 신규 등록 얘는 촉탁을 왜 안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다시. 이번에 제가요,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딱 만들었습니다. 토지를 만들었다. 그럼 이 토지는 문제가요, 등기 먼저 만들어요? 대장 먼저 만들어요? 둘 중에 뭐 먼저? 이때는 당연히 대장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 만드는 게 신규 등록이죠.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부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등기부도 없는데 밖으로 알려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죠. 이렇게 하세요. 묶어서 촉탁 나오고 돌리세요. 촉탁은 토지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원칙 맞아요. 근데 가로치고 신규 등록은 제외. 그러면 신규 등록을 왜 안 한다?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 책장 보실래요? 자, 앞에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175페이지. 제3절 등기 촉탁. 자,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 표시에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대장소관청에서 등기를 신청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니까 다른 표현을 써준 거예요. 촉탁 이렇게. 자, 또 보세요. 2번 촉탁 사유. 자, 지적소관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자, 이 경우에 그 등기 촉탁은, 자, 줄거놓으세요. 멋있어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요게 촉탁의 의미입니다. 촉탁은 뭔가 하면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이렇게. 또 그렇게 해요. 국가가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이렇게. 요게 촉탁입니다. 그럼 이제 가로 속에 돼 있고, 그 다음 1번. 자, 사유가 쭉 나와요. 1번부터 해가지고 6번까지 있어요. 6개 외우는 거 아니에요. 묶어놓고, 6번까지 묶어놓고, 요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냥 토지 이동. 근데 1번 옆에 가로 속에 1번 신청 또는 직권으로 토지의 이동 정리를 한때라고 돼 있죠. 토지동입니다. 가로 쓰고 뭐? 신규 등록은 제외. 그러면 신규 등록은 왜 안 한다? 아직까지 등기부 없으니까 알릴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묶으세요. 촉탁은 토지 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이렇게 딱 가로치고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 사유가 6가지 쭉 나와 있는데 6가지 절대로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묶어서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정리 봐야죠. 자, 정리는 그 앞장에 있습니다. 앞에 가서 자, 173페이지 있어요. 173 4번에 지적 정리의 통지 돼 있고, 자, 의 원칙.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말소 또는 촉탁을 한 때는 해당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지금 제목이 지적정리 통지죠. 요거 이렇게 이해하세요.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자예요. 다시요.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자. 그럼 보세요. 자, 지적공부 정리했어요. 그럼 소유자에게 어떤 경우에 통지해요? 소유자가 알고 있을 때, 모를 때.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뭔가 하면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가요. 소유자가 정리 내용을 모를 때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정리 내용을 모를 때. 그래서 간단히 여기 기억하세요. 여기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 함께 하세요.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을 때. 직권. 그럼 뭔가 하면 소관청에서 이제 토지 지적 정리를 직권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 내용을 소유자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통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요거요. 우리 수업에 나왔어요. 수업에. 자, 들어오세요. 제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내 토지가 이제 바닷물에 잠겼다. 없어졌어요. 자, 이거는 토지 이동에 뭐에 해당한다? 토지 이동에서 해면성 말소. 토지가 이제 바다가 됐죠? 이때가 이제 말소해야 돼요. 자, 근데 말소는 얼마 이내 하라고요? 이거는 90일 이내. 근데 문제는, 자, 90일 내에 소유자가 말소를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겠지. 90일 지나버렸어요. 지나면 어떡한다? 소관청에서 직권 말소해야지. 그럼 뭐예요? 90일 지나서 소관청에서 직권 말소 시켰습니다. 그러면 직권 말소한 후에 말소한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요? 알려줘야지. 그게 뭐다? 그게 통지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자, 기억하세요. 소유자에게 통지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관 직권. 자, 책장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원칙되어 있고요. 통지 사유. 몇 가지? 8가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묶어놓어서 1번 질문 체크하세요. 통지 사유. 1번. 토지동이 있는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이렇게.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했을 때. 포인트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직권이익을 정리했기 때문에 결과를 소유자가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9가지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해 묶어놓으세요. 묶어놓고 여기는 포인트.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한 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자, 통지 시기 나와 있죠. 이 통지 시기가 최근에 자주 시험에 떠요. 보셔야 돼요. 근데 통지 시기인데 잘라놔서요. 첫 번째가 이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고 첫 번째에서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뭔가 하면 보세요. 자, 대장을 바꿨다. 그러니까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경우예요. 그때는 당연히 촉탁을 해야 되겠죠. 촉탁합니다. 촉탁을 하면 이렇게 해요. 촉탁하면 등기소가 이제 변경 등기를 하고 다시 알려줘요. 대장소한테 했다고. 그래서 보시면 거기 있어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보세요. 자, 정리했다. 그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니까 등기부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촉탁을 해야죠. 그럼 등기소가 이제 변경 등기를 하고 다시 알려줘요. 요게 이제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알려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예요. 두 번째는 병역이 필요 없는 경우예요. 무슨 하죠? 그러면 병역이 필요 없더라. 그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 이렇게. 그래서 체크하세요. 자, 병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이고요. 필요 없을 때는 7일입니다. 근데 15일, 7일 당연히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 시험 보러 가면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와요. 기산점 나와요. 기산점. 그래서 다시요. 변경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그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기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 파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정리 파트인데 여기가 중요한 게요. 한 24회 때까지 24회 때까지 여기가 보통 시험 문제를 보라면 문제가 3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3문제. 최근 특징이 25회 때는 한 문제 나왔어요. 26회에는 안 나왔어요. 내년에는 엄청 나온다. 몇 개? 3개. 3개. 자르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자르세요. 정리와 정정. 비교하고요. 그 다음 이제 촉탁을 통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제 여세요. 정리와 정정은 차이점. 정리는 지적공부 현실이 후발적 불일치. 정정은 불일치 하는데 원시적. 이렇게. 또 자르세요. 이게 지금 토지 표시인지 소유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이렇게. 토지 표시 소유인지 이렇게. 구분하고. 그래서 일단 정확히 이렇게 자꾸 이제 그림을 자꾸 또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양자 비교. 보시고 또 이거 언제나. 자, 보세요. 다시요. 흔히 물어보는 경우가 하면 신청으로 정리할 때 소유자가. 그때는 그게 중요해요. 서류가.
근거 서류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류인데 여기가 지금 토지 표시인지 소유의 가능상인지 자, 그걸 자꾸 잘라놓으세요. 이렇게 비교. 그럼 이제 두 개. 촉탁이 나오고 통지 있다. 이렇게 해서요. 촉탁은 묶어서 토지 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 이렇게 하나. 줄 정답은 예예요. 또 이제 통지는 이렇게 하세요. 지적 정리 통지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 직권. 요 말이 포인트입니다. 요 말 직권. 그리고 이제 보시고 여기는 이제 또 하나. 여기서는 통지하는데 통지 시기 물어봐요. 시기도 잘라야 돼요. 첫 번째,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등기 완료 통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렇게. 또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이제 지적공비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수업을 이제 9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현재 공간정보법, 지적법 이 파트는 9시간 하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달 수업이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 위주로 봤습니다. 용어들 위주로 보셨고, 그다음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조금 더 내용이 좀 깊어질 거예요. 깊어지는데 뭐 지금 내용에서 확 깊어지는 건 없어요. 어차피 지금 내용에서 조금 더 이제 절차를 이제 잘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 보러 가시면 공간정보법, 지적법 12문제 나오면 몇 개 맞아라? 12개 다 맞아야 돼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 어차피요. 시험 나온 파트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막 안 내요. 그래서 정확히 자꾸 추려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시험부터는 이제 등기로 들어가는데 보세요. 자, 등기법 파트는 진짜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등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이 등기는 등기가 포인트가 아니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법률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등기는 법률 행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고 갑이 을에게 분할을 넘겼다. 을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니에요. 뭐까지 해라? 등기까지. 뭔가 하면 이 등기는 언제나 이게 중요해요. 법률 행위가. 근데 법률 행위가 이제 민법사항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어려운 이유는 등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민법이 어려운 거예요. 민법을 이해를 해야 등기를 이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이 파트인데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자, 오늘 이제 수업 다 끝났으니까 우리 책 얼마 안 되죠? 자, 우리 책을 보시면 페이지가 한 50페이지 조금 넘어요. 지적법 공간정보법 파트가.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끝났으니까 공간정보법에서 이제 우리 그동안 이제 3주 동안 수업한 거 줄근 거 있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또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외우고 안 그랬어요. 읽어보시고 덮으세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읽어본 거랑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읽어본 거 이제 줄근 거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그럼 시간 많이 남죠? 자, 시간 남을 때 뭐 해야 돼요? 그때 1차 하셔야 돼요. 민법이든 개론이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등기는 민법을 잘 해놔야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오늘 수업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지적법 파트에서 우리 책에서 이제 줄근 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책 딱 덮고, 그 다음 이제 1차 공부하세요.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